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에밀리 디킨슨의 아주 짧은 시 한 편이에요. 원문이랑 또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준비했는데 몇 줄 안 되는 이 글 속에 어떻게 삶의 의미에 관한 그런 거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삶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아, 공식을 뒤집는다? 네. 뭐 거창한 업적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사소해 보이는 선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꽉 채워주는지 보여주거든요. 시의 구조부터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그리고 또 이 번역의 묘미까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히 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시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생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뭐랄까 은둔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생각한 헛되지 않은 삶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시를 보면 더 흥미로울 거예요. 맞아요.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았던 시인이 오히려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죠. 그럼 그 울림을 직접 한번 느껴볼까요? 먼저 한국어 번역본의 핵심 구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만일 내가 한 가슴의 부서짐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라. 아,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 구절이 딱 감싸고 있는 형태죠. 네. 바로 그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라라는 선언이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제시돼요. 보통 우리는 뭘 성취했나,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나, 이런 걸로 삶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네, 그렇죠. 주로 결과로 판단하죠. 그런데 디킨스는 그 모든 걸 옆으로 싹 밀어놓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 그 자체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시에 나오는 그 동사들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요? 부서짐을 막아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식혀주고, 또 둥지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들이요.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직접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이건 수동적인 연민과 능동적인 연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수동적인 연민과 능동적인 연민이요? 네, 그냥 저 사람 힘들겠다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식혀주고 또 부서지는 마음을 막아주는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죠. 디킨스는 바로 이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 나열된 이미지들을 보면 순서가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처음에는 부서지는 마음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갑자기 힘없이 떨어지는 어린 울새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끝나고요. 스케일이 확 줄어드는 느낌인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세요. 그게 바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거든요. 정말요? 이미지의 흐름이 정말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엔 말씀하신 대로 부서지는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내면의 고통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 생명의 고통, 참기 어려운 아픔으로 이어지고요. 맞아요. 마음에서 생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감정적인 상처에서 좀 더 보편적인 고통으로 개념이 확장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고통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아픔으로 시선이 옮겨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딱 모으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울새군요. 네, 바로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울새 한 마리. 이 부분이 정말 탁월하죠. 아, 이제야 그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 같은 거대하고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 내 눈앞에서 떨고 있는 저 작은 새부터 둥지에 돌려놓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시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인류애 같은 거창한 걸 말하는 대신 힘없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와. 이로써 삶의 의미라는 저 멀리 있던 철학적 질문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일상 속으로 단숨에 끌어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아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예전에 정말 지치고 힘든 날 퇴근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께서 아무 말 없이 초콜릿 하나를 손에 쥐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정말 별거 아닌 행동인데 그날 하루의 모든 피로와 서러움이 막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시를 읽으면 꼭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이런 섬세한 감정의 흐름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번역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문이랑 비교해보면 또 어떤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번역을 비교해보는 건 시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원문에 or cool one pain 이라는 구절을 한번 볼게요. 네. 직역하면 그냥 하나의 고통을 식혀주다 정도가 될 거예요. 아주 간결하고 담백하죠. 그런데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참기 어려운 아픔을 식혀줄 수 있다면으로 표현했어요. 맞아요. 참기 어려운이라는 말이 추가되면서 고통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번역가는 pain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절박함을 독자들이 더 깊이 느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냥 아픔이 아니라 도저히 견디기 힘든 아픔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식혀주는 행위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아, 이건 단순한 단어의 대체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조율하는 창조적인 작업인 거죠. one fainting Robin이라는 구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fainting은 기절한 혹은 희미해져가는 이라는 뜻인데 네네. 이걸 그냥 기절한 울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만약 기절한 울세라고 했다면 그냥 정지된 이미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번역가는 힘없이 떨어지는 어린 울세라고 표현했어요. 힘없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연약함과 위태로움을, 또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죠. 아, 덕분에 독자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게 되고 어서 둥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와, 번역가의 선택 하나하나에 그런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군요. 네. 원문이 가진 간결한 아름다움이랑 번역문이 주는 그 풍부한 감정선을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시가 훨씬 다채롭게 느껴져요. 네, 좋은 번역은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2의 층기작이라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의 번역이 바로 그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시를 처음 읽으셨을 때는 번역본의 그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먼저 끌리셨을 텐데 이렇게 원문과 비교하며 단어의 결을 느껴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에밀리 디킨스는 이 짧은 시를 통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생명을 향한 아주 작은 행동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무심코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부서지는 마음을 막아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헛되지 않다고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의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곧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시는 만일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겸손한 다짐으로 시작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시의 화자가 되어서 이 목록을 직접 채워본다면 어떨까요? 아, 여러분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줄 그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지쳐 보이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그럼요. 혹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시는 우리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이 떨어지는 어린 울새를 한번 발견해 보라고,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손을 내밀어 보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어떤 어린 울새가 있을지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